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오늘은 업무를 약간 좀 일찍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전혀 안녕하지 않죠? 제가, 뭐 매번 방송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항상 또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다들 이제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네, 잘 올라갔어요. 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근 한 달 동안 잘 올라갔는데 이제 좀 삐끗 꺾이는 상황입니다. 흘러내리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수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21선 황금선을 간당간당 할 때 그리고 MACD가 음으로 꺼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비중 축소할 건 축소를 하고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그리고 돈의 흐름, 지금의 시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종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들 중에 만약에 11가지, 뭐 1100개가 이상이 하락이 되었고 200개 넘게가 지금 상승을 했는데, 즉 10개 중에 11개 중에 2개는 상승을 어떻게 이야기 되지? 그렇게 이야기 되겠구나. 네. 11개 중에 2개는 상승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10개 정도의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하나, 두 개 정도가 상승 마감을 했거나 아니면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네 가지 공략한 종목의 5개 정도 그런 종목들 중에 오늘 어제의 가격이죠. 가격대에서 지켜주는 강보합권에 있는 종목 하나 혹은 또 5%대, 6%대 상승했던 종목이 있다고 하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네,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심플러는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 낙폭과대 한 것들은 어제부터 비중을 좀 많이 축소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일정 비중은 현금으로 좀 가져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떠한 종목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시각 이제 그 미국 나스닥 지수가 약간 반등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네, 1%대 마이너스이고,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이너스 1% 혹은 2%대까지 시간에 하락을 보이는 종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처를, 즉, 대응의 영역인데, 가능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 정도, 많게는 30%, 정말 작아도 20% 이상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맞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이라고 하면 가능한 진단키트 쪽이나 코로나 관련 이슈가 큰 그러한 종목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고객 예탁금이 이전에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릴 때 75조, 78조 정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많이 줄었어요. 60조 이제 중반 정도 되는데 돈이 점점 빠져나가는 흐름이 예, 사뭇 그렇게 뭐 즐거운 마음은 들지 않겠지만 좀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낙폭은 없다라는 것은 맞는데 단기적인 소나기는 좀 피하고 보자, 그렇게 좀 생각하면 어떨까요? 기법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일단은 코스피가 21선을 깼기 때문에 마이너스 1%대 깨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20에서 30% 비중 항상 현금을 챙기는 전략, 그리고 애매한 종목들은 절반 이상 70% 이상 손절 또는 비중 축소가 맞고 강한 종목으로 이동하는 게 맞다. 저는 기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코스닥 잠깐 볼까요? 코스닥도 이제 한 달 동안 잘 올라갔는데 추세를 이탈했어요. 단기 추세를 이탈하고 1%대 넘게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황금선까지 저는 내려오지 않을까. 아마 조정이 이러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참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때그때 따라서 대응을 좀 해보자. 네,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위기를 잘 슬그럽게 좀 극복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다들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겨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게 항상 뭐 좋은 날이 없잖아요. 또 이번 달은 수익을 좀 챙겼던 것들을 다시 잃게 되는 그런 또 양일간 그렇게 좀 손실이 컸는데 안타깝죠. 또 고점에서 익절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주식이 그래요. 네. 갈 듯 말 듯 하다가 정말 생각지도 않게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갈 듯 말 듯 하다가 이건 뭐지? 델타 변이가 왜 이래 또 기승을 부리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지? 이제 전반적인 또 시장이 얼어버리고 수급도 꼬여버리고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심플러는 종목을 좀 압축을 했어요. 일단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액세스 바이오, 그 다음에 뭐 진홍생명과학도 지금 뭐 포트에 편입한 건 아니겠지만 올라갈 때 지금 이 부분은 매도가 맞고요. 단기 입장하는 코스가 맞고 갑자기 제가 클릭을 잘못했어요. 네. 액세스 바이오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보실까요, 뉴스? 네. 설마 나도 강남 편의점 자가 검사 키트가 동이 났다. 오늘 날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키트 매출이 3배가 상승을 했고, 또 이런저런 뭐 이제 편의점에 있는 또 즉석밥 이런 것들이 판매량이 늘어나고, 손소독제 판매가 늘어나고, 마스크 판매량이 늘어나고 하는데, 가장 영업이율이 좋고, 또 매출 다각화? 매출이 그냥 여기에 정체가 저는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뒷빠진 때는 그러한 진단키트 종목에 조금 집중해 보자라고 좀 생각했던 바고 봐서 여기에서 좀 매집을 했습니다. 여기 또 사고 또 오늘도 시가이야 계속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일선을 이탈하는 조건이라고 하면 들고 갈 텐데 만약에 이탈한다고 해도 저는 지금은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약간 꺾인다 하더라도 액바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큰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 깡패 모멘텀. 네. 그 깡패라는 것은 진단키트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휴마시스, 시젠,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액세스 바이오 크게 네 가지 뭐 바디템에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저는 이상하게 액바가 제가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한번 사고를 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고냐면 이 장대 양봉을 올려놓고 이렇게 쭉 흘러내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을 한 번 더 올려주면 좋겠지만 조금만 하루 이틀 숨 고르게 하고 아마 다음 주 안으로 뭔가 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뭐 두 가지 제가 모멘텀 이야기했죠. 하나는 실적 깡패 모멘텀은 한 8월, 9월 때 좀 더 가셔야 되거나 아니면 7월 안에 그 관련 뉴스, 뭐 시장에 증권가의 컨센서스가 나오면서 역대급 자가 진단키트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사실 액바는 국내 공장 인프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미국 본토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진단키트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용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인정하고 쓰는 제품은 전 세계인이 다 같이 쓰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매출이 어떻게 실적이 잡힐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쪽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이놈이 가고자 하는 위치가 N자로 천천히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가는 점진적인 급등? 이렇게 말해 좀 이상한가? 저는 그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바닥권에서 이렇게 매물대를 깔고 가고 그리고 중기 21선과 61선 중기 크로스 난 상황에서 거래가 밀집 패턴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를 전고점을 강하게 뚫었던 바고 최대 매물대 최대 거래량이 보시죠. 여기도 한번 숨고르기 하고 그냥 레벨업을 한 상태예요. 여기는 매물이 없어요. 그냥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차익 매물 쏟아지면서 단일가 매매로 흘러내렸던 상황인데 한 달 반 동안 쭉 흘러내려서 다시 여기에서 턴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꺾여서 내려온다? 쌍봉을 치고 내려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액바는 쌍봉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비교해서 차트 말씀드릴게요. 네, 진원생명과학의 차트예요. 제가 일전에 설명드린 기억나시죠? 진원생명과학 여기서 N자로 크게 올라갔겠지만 여기서 고점에서 맞고 쌍봉을 만들고 내려올 만한 놈은 아니다. 왠지 여기서 기간 조정 2, 3일 보세요. 정확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전 방송 돌려서 보세요. 제가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가 있는데 뭐 A라는 시나리오, B라는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저는 B라는 시나리오에 더 무게를 뒀다는 거죠. 이전 전고점을 형성을 하고 고점을 찍었는데 여기에서 2, 3일 동안 뭔가 기간 조정 약간 서서 조정받고 다시 재차 한번 여기에 봉우리를 강하게 뚫고 나서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하고 진단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예측은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그래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상치를 항상 머릿속에 그려봐야 되겠죠. 네, 그런 그리는 어떤 노력, 청사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실전 매매 관점에서. 그러면 흐름을 보자고요. 어떻게 됐어요? 기간 조정 보냈죠? 그리고 다시 한번 호재 뉴스와 함께 거래가 터지면서 이전 전고점을 강하게 뚫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거죠. 20% 이상. 맞죠? 맞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숨 고르게 하고 또 한 번 올라가요. 예, 올라가죠. 또 올라가요. 예.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변성 흐름, 오버슈팅이 두 번, 세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힘을 다하지 않나. 그리고 MACD가 꺾이는 흐름이고 거래가 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갈 때마다 익절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 전고점 돌파를 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요. 예, 진원이는 했잖아요. 그래서 액바가 무조건 그래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일단 주식판에서는 어울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왜 흘러내리지? 환율은 상승하고 맞죠? 같이 그냥 이런 놈도 다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의 약세의 어떤 흐름은 제공자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원인은 바로 델타 변이에요. 바이러스예요. 제가 그렇게 작년에 주구장창 외쳤던 진단키트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봄에 조금 여름이 전에 좀 물려 있었잖아요. 기다려 보자고요. 가을 찬바람이 불면 다시 한번 진단키트들 비상할 겁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큰 수익을 줬던 종목도 있고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손실난 종목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한번 당했다고 해서 그냥 던지지 마시고 한번 끌고 가보는 거죠. 지금은 끌고 가봐야 돼요. 액바를 매수했던 그 다음에 시젠을 다시 재공략했던 랩지를 오늘 장중에 또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랩지를 중간에 이렇게 뭐 매수하신 분 그리고 분봉을 보고 이때 분봉의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이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손절을 하고 들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샀던 가격대에서 약간 이탈한다 하더라도 평단가 관리를 충분히 하게 되면 단기간에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네. 시즌도 그렇고요. 돌아가요. 그리고 어쨌든 액바 조금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시간의 문제지 않을까. 그 두 가지 상승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제가 설명드렸나요? 네, 재료. FDA 승인권이 또 하나 있잖아요. 다들 아실 겁니다. 홈키트 진단 FDA 승인권이 준비되고 있다. 임상은 이제 만료된 걸로 그때 기사를 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결과들이 좀 축적이 되고 검토 리뷰 이후에 조만간에 뭔가 또 터지지 않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뉴스는 뉴스일 뿐이다. 뉴스에 사는 것이 아니고 뉴스의 어떤 흐름을 보고 체결 강도를 보고 매물이 얼마큼 쏟아지는 흐름을 보고 홀딩을 할지 익절할지 그때 박수 칠 때 떠나도 된다. 그 대신 가능한 추세를 지켜야 되겠죠. 네. 5일선을 약간 터치하고 올라가도 되고 약간 깨도 되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에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하면 일단 끝까지 끌고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샀죠? 많이 샀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사고 했는데 예,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약간 꺾인다 하더라도 거래가 좀 준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조금 눌러준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 전개될 확률이 높은 종목 액세스바이오 놓치지 말고 끝까지 매매를 이어가 보세요. 조금 급등하면 좀 팔아보고 눌러주면 조금 더 사보고 네, 추세를 따라서 매매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젠이 생각보다 강해요. 지금. 네, 강한 흐름이고 시간으로 다들 뭐 1%, 2% 뭐 떨어진 건 맞는데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의 이슈는 시장에 어떤 뭐 거품이 형성됐다. 뭐 전문가 분들이 여러 가지 뭐지? 옵션 만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주식쟁이가 차트쟁이가 무슨 옵션 만기를 생각을 해요. 그냥 실전 매매에서 싸우는 거지. 네.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매수할 위치가 보이면 매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확대할 수 있으면 가능한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5일선 회복할 때 그리고 5일선 회복하고 나서 눌러줄 때 이럴 때 추가 베팅이 맞습니다. 내려주면 내려주는 대로 5일선 근접에서 지금은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매수를 했는데 21선이 타고 올라갈 거거든요. 그 21선 손절가 잡고 가면 돼요. 2, 3일 지나면 21선이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미리 좀 그려드릴게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중에 다음 주 보세요. 다음 주에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눌러준다 하더라도 다음 주가 되면 21선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샀던 가격대가 21선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평선의 밀집이 만들어질 것이고 201선을 강하게 뚫으면 다시 한번 상승에 작게는 10% 많게는 20%까지 또 상승하지 않을까. 그때 박수 칠 때 수익을 보고 익절 하시면 돼요. 네. 지금은 진단키트 관련주 버려야 할 때가 아니라 모아가야 할 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원래 시젠, 갓젠, 심플러 아시죠?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상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리 나에게 큰 상처를 줬던 종목이다 하더라도 밉다 하더라도 뭔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하고 순응하는 게 맞다. 예. 제가 항상 강조드린 말 기억나시죠? 돈의 흐름에 정말 밀물과 썰물을 잘 타야 될 부분이고 내가 집중해야 될 그러한 섹터, 그런 테마군이 보이면 집중하는 게 맞다. 예, 현재는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뭐 비대면 관련주도 있겠지만 가능한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로 압축을 해보자. 네, 그렇게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휴마시스 잘 가고 있죠? 네. 휴마시스도 오늘 장중 좀 호재수가 나온 것 같은데 5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조건 그리고 추세가 이탈되지 않은 조건이라고 하면 끝까지 한번 홀딩 해본 전략은 좋다. 왜냐하면 그건 상투권에서 거래가 크게 터진 바가 없이 한 달 반 동안 줄줄줄 흘러내렸어요. 네, 거래가 없죠. 그런데 다시 추세가 강하게 전환되면서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 돈이 들어왔는데 돈이 그냥 빠져나갈 지금 타이밍이 아닙니다. 예, 델타 변이가 또 다른 델타 플러스, 감마, 뭐 베타 여러 가지 돌연 변이가 안 나오겠어요? 전 나올 것 같아요. 뭐 나오면 안 되겠지만, 예, 다들 건강해야 되겠지만 주식쟁이는 전쟁터에서는 일단 수익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수익률, 나의 계좌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힘내시는 거예요. 네, 저도 힘내고 있습니다. 많이 꼴랐습니다. 네. 이거 저급스러운 말 하고 싶지 않은데, 네. 힘내시고요. 네.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 영상들 제가 매일매일 못 남긴다 하더라도 꼭 업데이트 되면, 네, 싫어 누르시면 아시고, 네. 가능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또 내일, 영상은 제가 가능한 내일은 또 남겨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 네. 화이팅!